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해봐야겠죠?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게 뭐 반짝이 아니라 지금 오전, 장중 계속해서 잘 안착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증시가 이제 반등하는 신호탄인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네, 일단 어제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에서 오늘 반전 가능성이 시사가 됐는데 어제 연중 최고치의 풋옵션 매도가 어제 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풋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은 풋이라는 것은 이제 내려갈 수익이 나는데 매도했다는 것은 반전된다는 거죠, 상승으로. 그리고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뭐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외국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선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현재 시점에서도 파생상품 쪽에서도 보면은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을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봐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겨냥한 외국인들의 포지션 뒤집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주에 선물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탄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그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진행되는 게 결국 여러 가지 뭐 억측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MSCI 지수와 관련해서 리밸런싱 과정이 뭐 날짜를 정해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날 다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태고요. 전문가가 예상했던 다들 이제 그 증권사나 이쪽에서 예상했던 규모보다도 한 2조 정도가 더 나오면서 매물이 이 리밸런싱이 진행이 됐는데 또 이제 그 리밸런싱 과정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 하단인 2060선을 터치하고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것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외국 매도는 그렇게 많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 거다. 단 선물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오는 부분들 좀 가로막는 그런 정도의 모습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어쨌든 장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 매도에 대한 걱정은 이제 줄여도 된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달러율이 어제 그제 고점을 치고 전일 이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율도 중기 상승 목표치 일단 기록을 하고 반전에 성공했죠. 오늘도 원달러율이 2원 빠지면서 1188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찍었던 이 자리 여기가 1197원 정도 근처 1195원의 고점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 상단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매도 이제는 네거티브라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에서 이제 일방적 매도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저점을 잡고 또 종목별로 반등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우선 매수하는 전략이 오늘부터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서 뭐 중국이 곧 IMF 갈 것처럼 얘기하는 이상한 분들도 많은데요. 항상 자극적인 그런 시황관이라든지 경제적인 뷰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 나쁜 일이 있으면 환경이 나빠지면 인간은 환경을 탓하지만 않고 그걸 극복하고 환경을 개선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세상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또 시장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좋은 날이거든요. 종목은 이제 이렇게 많이 빠져서 그야말로 다들 희망 없는 거냐라고 하는 극단적인 절망이 된 상태에서 좋은 매수의 자리가 나오니까 오늘이 바로 그 반전의 첫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좋은 종목 매수해서 큰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또 잘 골라봐야겠네요. 앞서 이제 장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한국물 CDS 프리미엄도 12년 만에 최저치라는 점 매일경제TV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또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기남님의 추천주 오늘 오이솔루션이네요. 5G 관련주죠. 투자 확대나 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증가 기대감,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섹터입니다. 김종근님은 큐브엔터 추천해 주셨는데 소속 아티스트의 인기를 얻고 이제 매각을 본격화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오이솔루션과 큐브엔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5G 관련 종목들은 3년 상승을 끝내고 상투를 쳤어요. 그러니까 상투를 쳤기 때문에 이 섹터는 물론 오일솔루션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락의
그 각도는 가파르지 않지만 기간 조정은 계속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나 제가 판단할 때는 전전 고점이죠. 6만 원 정도 레벨 언저리 이 근처에 가면 매물이 나오게 돼서 다시 지금 자리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실적이 그난대로 괜찮고 또 내년 연초가 되면은 이 감사보고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 쪽일수록 이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종목은 뭐 그냥 평범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횡보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 신고가를 가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이 종목과 경쟁하고 있는 이 큐브 엔터인데요. 뭐 네. M&A나 이런 얘기를 갖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좀 봤는데 뭐 그렇게 제가 이쪽 섹터의 엔터라든지 중국 관련주는 제가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이제 왕이 그 미국 중국의 그 외교부장 돌아갔는데 그리고 뭐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또 뭐 또 새로운 그 또 강조를 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가 이제 발표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관련한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뭐 중국을 우리가 사실 뭐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5,000년씩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해 왔는데 완전히 믿지도 못 믿지도 못하는 그런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사드에 관련해 사드를 핑계로 사실 우리 기업들을 계속해서 중국에 사업하는 기업들의 기업 환경을 나쁘게 만들었던 중국인데 그야말로 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억측하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올라왔는데 뭐 별거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그 연장선상에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이거 중국 관련주라고 봐서 이 종목보다는 차라리 오이솔루션이 그나마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성장 오이솔루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도 뭐 정말 아직까지는 밝지는 않습니다만 네, 두 그렇죠. 종목 중에 고르라면 그렇죠. 오이솔루션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대결 갈게요. 오어임님 덕우전자 추천해 주셨습니다. 무선 이어폰 매출 증대로 이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석봉님은 세틀뱅크입니다.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수혜주로 대표적입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더구전자부터 일단 우선 보면 이 종목은 지금 최근 들어서 그 무선 이어폰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그 시장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고 제가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우주 돌파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 종목은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이뤘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찍었던 여기 고점 정도까지는 10,000원대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실적에 받쳐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상반기 5월 정도 전후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또 살짝 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된다. 더구전자 이 종목을 일단 뭐 두 종목의 승자로 네. 말씀드리고 셔틀뱅크는 계속 언급드리고 있잖아요. 역별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소위 남극에 가 있는 종목인데 자꾸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주도 세력이 될 수 없어요. 시장 환경이 얘기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화 사회가 되면 앞으로 계속 다른 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IT 관련 산업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 관련주 손대지 말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셔틀뱅크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역배열이 계속 되고 있는 셔틀뱅크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은요 계속 뭐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주봉이 월봉이에요. 연중 저점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고목나무의 꽃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수적으로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은 없이 하방 연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네. 주식은 추세를 먹는 거예요. 추세를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종목은 수익이 나지 않죠. 들고 있으면 계속 빠지니까요. 이런 것이 이제 손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향한 추세 종목들이 가다가 혹시라도 조정이 들더라도 신고가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기서 사든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이 좋은 전략이에요. 이게 추세를 먹는 거거든요. 이건 추세를 먹으려고 하는 게 추세를 반전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한 힘이 있을까요? 세상은 이미 해답을 내주고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투자자의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투자자의 소위 얘기해서 좋은 그런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상향을 하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뭐 나쁠 게 없는 더구전자를 수종의 승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차트 자체도 역배열이었고 지금 추세 자체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더구전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은 앞으로 우리 산업적으로 좀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차트를 보니까 아니네요.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사실은 이제 투자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장기적으로 해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이 현명한 그런 사람은 시간도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인 종목도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하락 중인 종목이 상승 반전하길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은 좀 시간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갈게요. 윤여민 팀장이 이지케어텍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지케어텍은 의료 퍼블릭 클라우드의 상용화 기대감을 안고 바라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심텍을 오늘장 추천주로 주셨습니다. 가동률 상승 그리고 적자 축소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라는 분석을 주셨네요. 이지케어텍과 심텍입니다. 두 종목 어떻습니까? 네, 이 종목도 일단 뭐 이지케어텍은 헬스케어 쪽에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헬스케어 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고가 경신이 진행되는 애들은 진짜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보통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이 LNF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면 이지케어텍 이런 종목도 등록한 자리가 붕괴된 다음에 등록가에서 크게 붕괴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금 바닥 다지기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헬스케어 쪽에는 아주 제한적인 종목들만 지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헬스케어 섹터가 좋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런 면에서 이 종목도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데이터 별로 소위 그 실적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쪽 계열들이 조금 전에 봤던 셔틀뱅크하고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것은 실적이나 이제 이 밸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종목에는 별로 관심을 없다라는 것을 물론 억지로 받쳐주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고 기왕이면 추세가 이 더구전자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 좋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 여기서 5,000원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100% 올랐기 때문에 야 이렇게 오른 거 사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경기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경기 사이클은 IT주는 상승 2년, 하락 3년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들은 대략 상승 3년, 하락 3년을 보면 되니까 이 종목은 지금 시작한 지 몇 개월 됐냐, 6개월 됐거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사이클 시작했으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1년 반 남았다고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심텍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 두 종목의 승자는 심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심텍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입니다. 오늘 정원정 과장의 추천주가 SK하이닉스예요. 어제장 결승까지 갔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LNF 추천해 주셨네요. LG화학이 GM과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저희가 구조 조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일단은 이 앞으로의 세상은 진흥화 사회로 갑니다. 과거 200년은 산업화 사회. 우리 조선이 망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것도 우리가 바로 세상을 모르고 산업화 사회로 진전된 산업혁명을 우리가 하지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번에는 우리가 뒤처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IT 부분이 중심이 되는 구조조정에 산업 구조조정에 우리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그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도 갖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큰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업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는 소위 그런 얘기 언제 있었죠. 몇 년 전에 우주의 기운이 한반도로 몰려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어떤 산업의 기운도 이제는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바로 정보화 내지는 소위 진흥화 사회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 산업을 우리가 딱 세계 최고의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종목이 SK하이닉스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의 그 진흥화 사회로 가고 또 다른 산업들이 구조조정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소재나 부품으로 쓰이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런 면에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가 되기
마땅한 종목이고요.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은 추세를 먹는 거다. 물론 하다 보면 종목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뭐 전문가도 아니시고 또 분석하는 어떤 기법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높은 자리 이렇게 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진흥화 사회 앞으로 100년 이상 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은 고점을 또 돌파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승자로 정해드리고 LNF는 지금 뭐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보세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 이걸 반전을 시켜가서 뭘 한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추세가 다르네요. 상투 친 섹터는 안 한다. 제가 그 소위 전기차는 작년입니다. 작년 6월, 7월에 대상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상투 친지, 대상투 친지 3년 이내 종목은 손대지 마라. 이거 제 신조입니다. 왜냐하면 상투 친 종목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들 유비코스 홀딩스를 잠깐 최근 종목들 5G 종목들 중에서 한번 보면은 저희 유비코스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을 상투니까 5G 섹터는 이제 당분하지 마십시다라고 했고 여기서 예고도 해드렸어요. 여기서 조만간 상투 나옵니다. 했는데 여기 고점이 5만 원이었고요. 지금 6개월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정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2만 원입니다. 60% 빠졌습니다. 상투 근데 이게 여기 저점이라고요? 저점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LNF라고 하는 종목도 결국 전기차인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마지막 대상투 종목이 사막 콘덴서입니다. 이 종목이 지난해 6월, 7월에 대상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지난지 전기차는 상투 친지 이제 1년 됐어요. 앞으로 2년 동안 보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수익 낼 섹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되게 되면 IT 섹터들이 계속 신고가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중심 산업이 될 거고 중심이 될 텐데 그 관련 기업 매매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언제 역배열에 상투 쳐가지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를 관심 기울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세를 먹는 게임이라는 점 참고해서 두 종목 승자는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승자로 꼽아주셨고 이 LNF가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데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의 이 배터리 행보가 계속해서 뉴스로 들려오기 때문에 잠깐의 상승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는 있는 건가요? 물론 단기 매매 하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매라는 것은 어떤 추세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캘핑이라고 해서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스캘퍼들이 하루에 많이 매매할 때는 하루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를 20번 정도씩 합니다. 그런 매매를 하겠다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걸 투자할 수는 없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투자자는 시간에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고 주가는 아래축은 시간축이고 위축은 세로축은 이제 가격축인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나는 추세에 있는 것이 하락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투자적 관점에서는 절대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것은 선물의 경우에도 하락 추세에도 매수해서 잠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한 20번, 30번 사고 파는데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종목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강전 대결 마무리를 해볼게요. 4강으로 진출하는 4종목입니다. 대진운이 좋았던 오이솔루션 그리고 더구전자 올라갔고요. 심텍과 하이닉스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4강입니다. 오이솔루션과 더구전자의 대결이네요. 더구전자가 이기나요? 네, 일단 두 종목은 당연히 신선도가 달라요. 이 오이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이솔루션이 많이 올랐다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충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종목의 추세가 처음 상승이 시작된 것은 2016년도예요. 만 3년이 지나서 대상투를 친 거예요. 이 종목 저점 대비해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7,000원이고요. 10배 올랐던 종목이에요. 3년간. 이렇게 3년간 한 5배에서 10배 오른 섹터들은요. 제가 상투 쳤다고 말씀드렸죠.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투 친 지 불과 이제 몇 개월이에요? 6개월도 안 됐어요.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시작해요. 더구전자는 지금 이 오이솔루션 차트로 보면은 이 정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더구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더구전자입니다. 다음 대결 심텍과 SK 하이닉스의 대결입니다.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네, 하이닉스 좋습니다. 추세도 맞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기대 수익이 약하고요. 원래 개별 종목들이나 IT주도 그렇지만 턴어라운드가 되는 초기 국면에 시세가 많이 납니다. 하이닉스는 뭐 그런 시절 많이 지났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만 자세히 보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의 강도가 580, 대략 현재 500억 정도 코스피 매수한 이후에 안 삽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수가 많이 안 오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중단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안도성 그런 매매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 외국인이 안 사는 이유도 추가 매수가 없는 이유도 기대 수익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이닉스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이 심텍은 제가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내년도에 이 종목 을 보면 밸류에이션 뭐 ROE 대비해서 PER을 월가의 수식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진리로 여기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 수식에 따르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 자리에부터 최소 50% 이상 상승한다 그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목이니까 꼭 참고해서 심텍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기대 수익률에서 조금 더 유리한 심텍을 정해주셨습니다. 결승에 진출하는 오늘의 두 종목 더구전자 그리고 심텍이 되겠습니다. 결승전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어떤 종목이 오늘의 주인공입니까? 네, 둘 다 이제 좋은 종목인데 말씀드리면은 이제 더구전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차트도 좋고 다 좋은데 밸류도 비슷해요. 밸류도 비슷한데 저는 이제 소위 이 더구전자가 생산하는 건 이어폰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거 약간의 패션 상품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라고 보는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배터리도 그랬고요. 이렇게 뭐 이어폰도 그렇고요. 뭐 스피커도 그렇고요. 사실 그게 핵심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심텍이 지금 반도체 관련한 그런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서 장래성을 보아서 두 종목의 승자는 심텍으로 하고요. 네, 심텍을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입니다. 바로 심텍을 정해주셨네요.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뭐 이 종목은 매수가 지금 11,000원 정도,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매수가 11,000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심텍이었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네, 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반전의 실마리를 찾아라. 여러분들은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잔뜩 공포에 실려서 마치 중국이 내일 모레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도 내일 모레 어떻게 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극단적인 절망에 빠져 있는데 세상은 모른다. 그리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의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예상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적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2060선에서 저점을 치고 중기적으로는 정고점 테스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수가 박스권 하단에 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종목과 섹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특히 이제 중국과 연관돼 있는 아시아의 한국의 경우에는 산업구조 조정들이 계속 앞으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도 성장을 하고 신고가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추세가 상승 중인 종목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와 관련된 IT와 대선 테마주에 대한 투자 전략 잠시 후 11시 10분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많이 오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 오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진행되는 이 김동호의 애프터라는 이름의 무료 방송 공개 방송은 카카오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꼭 오셔가지고 지금은 시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섹터 말고 앞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섹터가 어디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드리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